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심화 1급 대비 28강입니다. 28강 이제 끝을 보합니다. 146페이지 교재 146페이지 한국사 능력 검정 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제3공화국, 4공화국, 유신공화국까지를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6.25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가장 많은 출제가 됩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든가 농지개혁법,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최고의 그 출제 빈도를 자랑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재헌국회의 활동과 6.25 전쟁, 재헌국회의 활동,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 한일 병합에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데 도움을 준 자,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 등을 처벌합니다.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이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헌법이 우리나라에 정해졌는데 헌법 제111조 부칙에 따르면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그 우리 민족을 괴롭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부칙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적인 행위입니다.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 구속했다.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을 내세웠던 이승만 정부가 이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결국에는 1949년 6월 6일 날에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행위자 특별위원회 습격 사건, 경찰에 의한 습격 사건들을 통해서 반민족 행위의 활동 기간이 축소돼서 없어집니다. 농지개혁법, 이거 출제빈도 2위. 한 가구당 3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다. 3정보 이상. 유상 매수. 지주에게 돈을 주고 유상 분배. 의 원칙. 연평균 수확량의 30%를 5년간 상환하면은 소유권을 인정했다. 농지개혁. 이게 바로 북한의 농지개혁과 맞먹는 가장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우는 업적이죠. 그런데 이거는 조봉암이라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사법살인을 당하는 조봉암이라고 하는 농림부 장관의 혁혁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 50년의 농지개혁이 시작됩니다. 6.25 전쟁으로 개혁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휴전 이후에 농지개혁이 다시 재개됩니다. 소작농이 감소하고 자영농이 증가하면서 경자유전, 즉 경작하는 소작농들이 땅을 가진다. 즉 지주가 이래 있고 뭐 마름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전통적인 농업의 행태는 모두 다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산업은 95%가 농업이었어요. 임업이었고, 어업이었고, 뭐 강물에서 어업을 하든 바다에서 어업을 하든 모두 다 농림수산업이었다. 그러니까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산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속재산 처리법, 일본인 소유의 공장과 주택 등이 민간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불화되었으나 귀속재산 불화 과정에서 특혜 문제가 발생해서 재벌이 탄생한 삼성이라든지 이런 재벌들이 삼양이라든가 이런 재벌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보시면은 미완의 역사 친일 청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민특위 김상덕 여기 임명장이죠. 임명장. 예. 요게 성명 김철호 임명장.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는 실패해서 참 이 부분이 경상북도 고령 출신의 뭐야 반민족 행위자 반민족 행위자 특별위원회의 김상덕 위원장 경상북도 고령 출신 여기가 어디 최린 여기가 박흥식 이렇게 되겠죠. 미완의 역사 친일 청산 반민특위 김상덕. 예. 그 다음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전의 정세 146페이지 계속 갑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으며 에치슨 선언이 발표됐다. 미국의 국무부 장관 딘 에치슨에 의해 가지고 에치슨 선언이 우리나라 이게 미군의 어떤 그 방위 협력 거기에서 일본만 포함시키고 대한민국은 제외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에 김일성이가 오판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하고 팽덕회 그 다음에 스탈린 이렇게 세 명이 마오쩌둥 이렇게 네 명이 오판을 해서 한반도부터 쳐들어간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평양 여기 대구까지 내려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50년 9월에서 11일까지는 우리나라가 여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여기 청진 여기 그 초계진까지 그 초계 거기까지 압록강의 초계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 뭐야 중국군이 개입해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서울이 다시 뺏긴다. 그래요 어떻게 되나? 휴전협정이 체결되는데 53년 7월까지 여기 38선에서 한 치의 땅이나 더 뺏들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보면은 백마고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인이 바뀌는 제한전쟁이 벌어지죠. 북한군의 기습남침 다부동 전투. 그 다음에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위원회가 참전을 결정하고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견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중국군이 개입을 했는데 중국군이 북한군을 지원했고 흥남 철수작전이 벌어졌다. 일사후퇴가 벌어졌다. 소련의 제의로 정전회담이 시작됐다. 네, 반공포로를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풀었다.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중국군,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다. 53년 10월 달에요. 300산업이 발달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밀가루, 설탕, 그 다음에 면화, 요 코튼, 미국의 경제 원조로 원조 물자,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면화, 300 색깔이 희잖아요. 그래서 300 제분, 제분 밀가루, 그 다음 제당 설탕, 그 다음에 면방직 산업의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300 산업이 발달했다. 이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추진과 4.19 혁명. 여기에는요, 3.15 부정선거하고 보안법 파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췌개헌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췌개헌,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보안법 파동.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발췌개헌부터 보시죠. 1차 개헌, 그 다음에 2차 개헌. 발췌개헌이 1차 개헌이고요. 2차 개헌이 4.4 5.2 개헌입니다.
1차 개헌, 8차 개헌은 1952년 전쟁 중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로는 이승만이 재선이 어렵다. 따라서 국민에게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로 가야 되겠다. 정부통령 직선제, 이거를 기립표결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불법이죠. 제2차 개헌, 4.4.5 개헌, 4 밑으로는 떨어뜨리고 5 위로는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반올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6.25 전쟁 이후 자유당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추인했다. 54년도에. 그러니까 48년도에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는데 50년 총선에서 져놓으니까 이승만이 이 상태로는 자기가 계속 대통령을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발췌 개헌을 부산에서, 임시 전쟁 수도 부산에서 군인들에게 총을 들이대 가지고 기립표결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54년도에는 내가 대통령을 또 한 번 더 해먹어야 되겠는데 더 이상 하면 삼선 개헌이 안 되니까 4.4.5 개헌, 분명히 부결됐는데 그 산수를 해가지고 4 밑으로 떨어뜨리고 5 위로는 올리는 세상 촌극을 벌이면서 6.25 전쟁 이후 자유당의 이승만이 일당 집권을 줘요. 개헌 의석수 한 석 차이로 개헌안이 통과 안 된다. 그런데 반올림을 해가지고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안을 철폐한다. 뭐 2번 이상 못한다 이런 거 있잖아. 중임 제안을 철폐하고 영구히 대통령을 되게끔 만든다.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하고 민주당의 신익희 선생이 맞붙었습니다. 56년도에. 근데 신익희 선생이 뇌종양으로 인해서 익산 가는 기차에서 죽고 진보당의 조봉암 선생이 올라섰거든. 조봉암 선생이 올라섰는데 조봉암이 아까 그 농지개혁 할 때 조봉암이요. 조봉암이 이승만 자기가 판단할 때 조봉암이 라이벌이 될 것 같으니까 조봉암을 공산당으로 몰아가지고 조봉암의 당인 진보당까지 모조리 보안법 파동, 12월 24일 보안법을 파동을 일으켜서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가지고 통과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보당의 조봉암 선생을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 사법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58년 12월 24일 날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이사파동이라고 합니다. 보안법 파동. 4.19 혁명, 자유당이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치렀습니다. 마산 시위, 경찰이 마산 시민들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시위에 참가했던 김주열 학생도 시신이 발견됩니다. 4월 11일 날 그동안은 실종 상태로 있다가 4.19 혁명,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는데 이승만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죠.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 행진을 벌이고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납니다. 이기붕과 박마리아는 자기 아들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가족의 집단 자살이죠. 허정 과도정부, 이승만이 하야하고 외무부 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완전한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성립하는 정부를 과도정부라고 합니다. 제3차 개헌, 허정 과도정부에서 의원 내각제와, 왜냐하면 직선제로 이승만이 너무 많이 해먹었으니까, 양원제 등을 내용을 담은 3차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장면 내각이 수립됩니다. 그 다음은 150페이지. 150페이지. 이거는 뭐야? 박정희와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유신공화국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3공화국 5.16 군사정변. 박정희 중심의 군부 세력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 내각을 붕괴시킵니다. 군사혁명위원회가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을 발표합니다. 군정을 실시하죠. 1961년도에 제5차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제3공화국이 들어서죠.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 간선제와 참의원, 민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게 들어서서 윤보선 대통령이 들어서고 장면 내각이 들어섰던 거를 확 줄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단원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3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회담, 6.3 시위, 계엄령이 6.3 시위, 굴욕적인 한일 외교에 반대합니다. 한일 협정, 국교가 정상화되죠. 일본에 우리가 당한 게 얼만데 절대로 일본과의 국교를 맺지 마라 했는데 박정희가 지 마음대로 맺어버렸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합니다. 추가 파병에 대한 대가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여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를 받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을 추진합니다. 삼선 개헌, 1969년에 이 삼선 개헌을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연임, 박정희 62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66년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70년에도 대통령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당시에 재선을까지를 허용하고 삼선을 허용을 안 했는데 이걸 삼선 허용을 하기 위해서 제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야당의 성장입니다.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90만 표 차이라고 하는 대단히 협소한 차이로 온갖 부정선거를 다 했는데도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등 야당 세력들이 급부상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런 세력들이 급부상하게 되죠. 유신체제의 성립과 전개 150페이지 계속 갑니다. 10월 유신의 선포. 박정희 정부가 10월 유신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장기 독재 체제를 마련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 중임 제한 폐지 6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박정희는 계속해서 중임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지 맘대로 뽑아버립니다. 국회 해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조치권도 부여합니다. 70년대에요. 유신체제의 반대운동. 장준하 등의 개헌천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1973년도에 들어섰습니다. 제야 인사와 야당 지도자들이 3.1 민주구국선언을 합니다. 이 3.1 민주구국선언이 출제 빈도 1위입니다. 1976년도에 말이죠. 유신체제가 붕괴됩니다. 첫 번째, YH 무역사건.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가 부당한 폐업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YH 무역 사건을 강하게 비판한 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결국 유신체제가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진압과 정부 내의 갈등으로 11.6 사태가 일어나서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쏴 죽인 11.6 사태, 10월 26일 날에 사태가 일어나 유신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시험에 나올 것만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든가 동백림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나오네요. 결국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꼭 알아야 될 박정희의 반민주적인 행태가 전혀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전한길 강사가 그따위로 역사 왜곡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교재 15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을 육성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했습니다. 1970년대에요. 그 다음에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이 분신사건을 일으킵니다. 서울 도심을 정비하기 위해 10만여 명의 주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다 빼돌립니다.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경기도 광주가 경기도 성남시가 되어 있거든. 그 성남시 수정구 분하고 중원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사회정책, 새마을운동, 경범죄 처벌법을 제정합니다.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작용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공포합니다. 1968년도에 박종홍이를 시켜가지고 박정희 정부의 통일노력, 남한의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첩기를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수용하면서 최초로 남북대화가 시작됐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을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예, 이상 정말 이상한 이승만과 박정희. 이승만과 박정희의 거는 제가 한국사 능력검정에서 가장 많은 출제를 한다고 했죠. 현대사의 출제 비중을 높이니까. 이제 강의가 2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전두환, 노태우고 또 하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입니다. 예. 박정희, 이승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에 10분의 1도 여기 안 적혀 있네요. 이따위로 하니까 경북대 지리교육학과 출신의 전한길 강사가 그렇게 설친 겁니다. 제가 전한길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참 씁쓸하네요. 예,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 강의에 내가 지금 한 게 박정희와 이승만을 백이성 강사가 아는 거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10배로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시험 치는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여기에는 왜곡된 것도 되게 많고요. 지금 잘못된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친 것만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위해서 말이죠. 5월 24일 날 시험을 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전두환, 노태우 이 87년 6월 항쟁 시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